네, 어제 오전 출근 시간대에 분당선 순회역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추고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던 시민들은 뒤로 밀려 넘어졌고 이 아래 겹겹이 쌓이고 뒤엉키는 아주 위험한 상황도 나왔는데요.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건지,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은 없는지 문현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책자문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신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분당선 순회역 내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3명이 입원을 했다가 2명은 퇴원했다고 하는데 지금 부상자 등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도 더 치료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 그 치료 기간도 좀 길어질 수 있고요. 중상 3명에 한 11명 경상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그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이 됩니다. 부상자들 생명에 지장이 없어 정말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 출근 시간대였고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 역주행도 문제긴 하지만 이 사람이 줄줄이 넘어지면서 밑에 이제 깔리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맞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난 건지 사고 원인이 좀 규명이 된 겁니까? 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요. 우리가 보통 그 승강기 하면 그냥 엘리베이터만 생각하는데 보통 승강기에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자동차 못지않게 에스컬레이터 승강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또 우리가 이걸 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고요. 또 이 그 에스컬레이터가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면서 평상시에 에스컬레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그런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원인들은 아마 전기적 원인, 전자적 원인, 기계 결함적 원인 이런 것들이 복합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정확한 원인 규명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텐데 영상을 보면 갑자기 역주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런 역주행 사고 언제 발생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컬레이터는 그 정해진 속도로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쭉 이동을 하면서 계단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태우고 쭉 이동해 가는데 이게 갑자기 멈춰버린다거나 또는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내려가 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부품 결함에 의한 기계적 오작동, 전자적 오작동 이런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좀 진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기계적이거나 아니면 전자적인 오작동일 가능성이 항상 가장 많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품들이 특히 부품의 품질 부분이 매우 의심스럽다. 이렇게 진단이 됩니다. 그런데 2013년이었죠. 이 순회역과 가까운 야탐역에서도 비슷한 역주행 사고가 발생을 했었는데 당시 2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사고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고 지금과 좀 비슷한 사고 가능성이었을까요? 원인 가능성이었을까요? 네, 아마도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그때 야탑역 그 사고도 아마 그 부품이 이렇게 모조 짝퉁 부품이 아니었냐 그런 추정도 있었고요. 또 어떤 그 교체기를 부품의 수명을 넘긴 상태에서도 계속 부품을 사용하지 않았냐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여기서 사실 더 큰 문제가요. 그러니까 이 에스컬레이터가 지난달 안전 점검에서 A등급, 그러니까 양호 등급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안전 점검이 과연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재난관리 시스템의 점검에서 많이 벌어질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건데요. 점검을 분명히 했는데 점검자는 양호하다, A다, 우수다 이런 판정을 내렸는데 결과는 사고가 났단 말이죠. 이것은 아마도 안전 진단을 하는 그 진단자가 아마 어떤 그 매너리즘에 빠졌거나 아니면 역시 그 진단자가 그 체크해야 될 것을 놓치고 진단했거나 여러 가지 원인들인데요. 이것은 종합적으로 그 안전관리 시스템, 안전관리 평가 시스템, 진단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라라고 하는 어떤 준엄한 징후의 표시가 이번 사고가 아닌가 그렇게 평가됩니다. 어쨌든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혀져야 알겠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안전점검이 좀 미흡하다, 관리가 소홀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것과 상관이 있어 보이는데 깊은 관련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정부도 이미 9년 전에 역주행을 막는 장치를 달자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 에스컬레이터엔 이 장치가 없었던 겁니까? 아마도 지금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건데요. 예. 그래서 역주행을 한 건데요. 사실 뭐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뭐 항공기나 뭐 지금 뭐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부품에 비하면 조금 더 단순하다라고 단조롭다라고 예.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에 에스컬레이터는 계단에서 위쪽 경사진 곳을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상태에서 싣고 올라가기 때문에 역주행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역주행 방지 장치를 다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역주행 방지 장치가 아직 이렇게 일반화가 안전점검 기준 같은 데서 일반화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평가됩니다. 예. 사실 뭐 지하철이나 백화점 등의 공공장소에서 유독 좀 엘리베이터보다 좀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좀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거든요. 앵커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승강기 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승강기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포함한다고 했는데 이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승강기 사고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습니다. 예. 네. 이걸 어떻게 비유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승강기는 참 승용차나 버스라고 생각한다면 예. 에스컬레이터는 오토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바꿔 말하면 오토바이는 이렇게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스컬레이터도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탑승객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훨씬 많고 다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에스컬레이터 안전관리에 더 만전을 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잊을만 하면 뭐 에스컬레이터 관련 사고가 조금씩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사고가 난 문제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지 14년이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설치 15년이 지나야 노후가 됐다고 보고 정밀검사 대상이 된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교체 시기 15년의 기준도 있지만 예. 그 앞에 15년이 아닌 지금 14년이 되었을지라도 예. 10년이 되었을지라도 즉 교체 시기가 안 되었을지라도 유난히 사람이 많이 타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젠틀한 작동이 안 될 수 있는 환경에 많이 노출되었다면 부품 교체와 부품 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그 부품 관리 안전 진단 평가를 더 정밀하고 촘촘히 했다면 아마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산술적으로 꼭 어떤 15년이라는 기준을 꼭 맞추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부품의 수명을 관리하고 부품의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정해놓은 기간보다는 아무래도 주변 상황이나 환경 요인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고를 좀 막으려면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네, 크게 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우리 일반인들, 우리 국민들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것은 첫째는 에스컬레이터를 탑승을 하게 되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바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얼굴에 노출돼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손잡이를 잘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번 사고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뭐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 같은 것들이 에스컬레이터에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소소한 안전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늘 에스컬레이터 탈 때 제가 권장하는 것은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우리 앵커님도 이렇게 바로 딱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좀 지혜롭게 약간 사선으로 비껴 타는 것이 더 안전하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혹시 앞에서 뭐 이렇게 넘어지시는 분이 있더라도 내 한 손으로 이렇게 붙잡고 넘어지신 분을 이렇게 좀 잡아줄 수도 있는 문제고 내가 피할 때 내 몸을 빨리 옆으로 비껴설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전면을 향해서 서 있을 때 앞에서 뭐가 밀려 내려오면 나도 뒤로 꿍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할 때 그 방향도 좀 45도 정도 사선으로 비껴서서 타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이제
설계 운용상에 있어서 에스컬레이터가 의외로 너무 급경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예. 에스컬레이터만 좀 길게 설치되어 있는 데를 보면 급경사인 에스컬레이터를 좀 경사를 완만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길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설치해서 가다가 또 수평으로 좀 가다가 설치해서 가다가 이렇게 되면 윗부분에서 어떤 방금과 같은 이번 사고와 같은 역주행 사고가 나더라도 예. 수평으로 간 부분에서 멈춰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타 밑으로 안 내려가게 된다는 예. 거죠. 그래서 켜켜이 쌓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고 또 에스컬레이터는 계단으로 돼 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멈춰져 있을 때 계단을 걸어 올라갈 때 힘들던가요? 어쩌던가요? 좀 힘드시죠? 예, 힘들죠. 그건 예. 뭐냐면 계단과 계단이 한 계단 한 계단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요걸 좀 더 낮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크게 설계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세 가지 제안이 경사를 좀 에스컬레이터의 경사를 좀 낮춰야 된다. 예. 두 번째, 너무 길게 가지 말고 가다가 또 수평으로 좀 가고 가다가 수평으로 하고 이렇게 좀 구간을 나누어야 된다. 세 번째, 계단의 높이를 더 낮춰야 된다. 그러면 훨씬 사고가 줄어들 것이다. 예.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도요. 지금 몇몇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들은 와, 왜 이렇게 길지?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나?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잘 관찰하신 여기서 넘어지면 정말 너무 큰일이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게 되면 예. 그냥 간헐적으로 한 명씩 서 있을지라도 저 밑에 굴러서 도착하면 사람이 다 쌓이게 되는 거예요. 예. 또 그것을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산불이 났을 때 임도가 있으면 산불을 임도가 끊어주잖아요. 예. 그것처럼 너무 길게 가지 말고 중간에 한번 끊어주고 길게 가지 말고 중간에 끊어주면 윗부분에서 만약에 구른 사람들은 수평으로 끊어준 부분에 멈추게 되는 거죠. 훨씬 안전하게 된다는 거. 예.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러한 역주행 또는 그 멈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전기적 결함뿐만이 아니라 예. 얼마 전에 있었던 민방위 사태랄지 지진이랄지 이런 재난이 발생할 때도 언제든지 이런 에스컬레이터 오작동 멈춤 사고는 발생할 수가 있다. 저는 또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 근본 대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만약에라도 사고가 발생한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그 상황에서 대처를 해야 될까요? 첫째는 당황하면 안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앞에서 밀려 내려올 때 그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최대한 비껴 서야 됩니다. 약간 몸을 사선으로 비끼되 예. 꼭 옆을 붙잡고 비껴 서야 된다. 예. 그리고 여력이 있다면 넘어지는 사람들을 한 손으로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 밑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예. 이럴 때는 신속히 사람을 옆으로 부축해서 구조해 줘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신속히 신고를 해줘야 된다. 이런 그런 구조 시스템을 좀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드는 생각이 혹시라도 만약에 사고가 일어난다면 이 옆쪽 난간으로 이걸 잡고 넘어가야 하는 건가 아니면 다음 계단으로 계속 올라가야 하는 건가 이런 식의 고민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것도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너무 높은 곳에 있을 때는 옆으로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예. 물론 그 반대편에 에스컬레이터가 한 방향으로가 아니라 올라가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옆 에스컬레이터로 넘어갈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럴 때는 지금 앵커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바로 옆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에스컬레이터가 단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도 꽤 많이 있어요. 이런 곳에서는 좀 높은 곳에서는 뛰어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는 항상 이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출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멈춘다면 또는 만약에 역주행을 한다면 그 반동으로 내가 또는 앞 사람이 구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저 역시 그렇습니다만은 백팩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예. 백팩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지하철을 탑승했을 때도 문제이고 이런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했을 때도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백팩을 메고 있으면 나한테 좀 몸이 저를 좀 미는 듯하게 느껴져요. 예. 그럼 내 균형이 좀 불균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옆으로 좀 사선으로 비켜서는 것도 지혜이다.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강조하실 안전 수칙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엘리베이터를 비롯한 에스컬레이터
모두 중요한 우리의 교통수단입니다. 예. 예, 수직 교통수단인데요.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밀집돼 있고 그래서 고층 빌딩이 많은 곳일수록 에스컬레이터나 승강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교통수단으로서 교통문화의 하나로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의 그런 안전문화를 확립해야 된다. 특히 에스컬레이터는 몸이 노출되어 있는 마치 오토바이를 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안전에 매우 유념해야 된다. 특히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어 올라간다거나 뛴다거나 이건 절대 금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 말씀을 드리면서요. 에스컬레이터 승강기 안전문화에 온 국민이 나서야 된다. 저는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책자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